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자, 대형주는 쉬어가는 한편 중소형주 내에서 테마별 순환매가 나오면서 그래도 코스닥은 버텨주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 주주의 세계로 오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대형주 단에서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마별 내에서 순환매 나오고 있고 해운주도 일부 급등을 보였고 코스닥 탄력이 약간 줄긴 했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테마별 순환매는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금융시장 보시게 되면 거래소 시장의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강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전일 오랜만에 순매수를 보였는데 금일 다시 매도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거래소 시장은 다소 침체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수가 좀 버텨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매기 자체는 한쪽에 좀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소부장 섹터에 집중되어서 매기가 좀 쏠려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된 그러한 2차 전지나 내지는 관련된 부품 업체들 이러한 쪽으로 좀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매기는 금융시장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종목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특정 섹터에 좀 수급이 쏠려 있는 현상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다른 섹터들에도 순환되어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별적인 종목을 중점으로 순환매 쪽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소부장 쪽에서 비메모리 소재 섹터 내에서도 선별적인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부장 관련해서 순환매는 조금 더 지속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장비 쪽은 한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좀 움직임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메모리나 소재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당분간도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일단 뭐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한미 반도체라든지 내지는 아직 이제 좀 덜 오른 종목 중에서는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뭐 금일 시장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은 뭐 유니스템 이러한 종목들 뭐 그 외에도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좀 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소재 쪽에서는 SK마테리얼즈가 사실은 가장 세게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동진세미캠이라든지 뭐 기존의 FST 그리고 금일 시장에서 오랜만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솔브레인 이러한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메모리 쪽에서는 아직은 덜 올랐다고 보시면서 하나 마이크론 꼽아주셨고요. 소재 단에서는 가장 강한 SK 머티리얼즈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탄력은 약간 둔화됐지만 스마트폰 관련해서 오늘 부품 단에서 카메라 모듈 쪽이 또 견조한 흐름을 장 초반부터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시총 작은 종목들 위주로 탄력은 유지되고 있는 편인데 이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삼성전기의 납품 소식이 이제 전일 장 마감 이후에 발생을 하면서 사실 이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일 시간 내에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 종목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일 장 초반부터 갭 상승을 좀 크게 이루어내면서 시작을 하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도 일정 부분 발생을 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뭐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뭐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섹터들보다는 IT 섹터 내에서 탑티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점차적으로 지금 사실 애플 같은 경우도 그 아이폰 12 자체가 내년 상반기에 한 30% 정도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방 산업이 지금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 금일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시초 갭이 워낙 커서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며칠간의 물량 소화 과정을 좀 지키고 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방산업 호조 기대감 있는 IT 섹터 위주로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제 LNF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또 숨겨진 2차 전지 종목들로 불리는 종목들 탄력도 여전히 강합니다. 이녹스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명신산업 탄력도 좋습니다. 관련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코스모 그룹들이 역시나 이제 그 수주 모멘텀을 갖고 한번 움직였었고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LNF라는 종목이 역시나 이제 수주 모멘텀으로 좀 움직였는데
이러한 쪽 그러니까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섹터들의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수주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 좀 큰 시세를 내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대한 관심을 향후에 좀 지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앞서 언급드린 종목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이제 LG화학발 그 밑단에 있는 파이프라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 수주 모멘텀이 최근에 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동안 움직이지 못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인 쪽은 삼성 SDI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매매 측면에서는 삼성 SDI 향 그러한 종목들에도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구체적으로 종목들은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리고 그 밑단에 있는 뭐 신흥 SEC 뭐 AFW, 뭐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삼성 SDI 향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에 대한 관심도 지금부터는 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주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을 중점으로 그동안에 큰 시세를 많이 냈었습니다. LG화학단에서도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삼성 SDI 향향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 하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비롯한 종목들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또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요즘에 또 숨겨진 종목이라고들 부르기도 합니다. 관련한 작은 종목들 내에서 일부 숨겨진 2차 전지 종목으로 불리는 종목들 탄력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웰크론한테 금양, 명신산업, KC를 비롯한 종목들 탄력도 일부는 전일장부터 나오긴 했는데요.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쭉 언급해 주신 종목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금양이라는 종목에 좀 관심이 많은데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개별 기업별로 조금씩은 달라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뭐 예를 들면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2차 전지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수소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는 이제 첨가제 관련된 이슈까지 이제 추가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이 전부 달라요. 뭐 금융시장에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관련된 업종 내 종목들이 시세를 또 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게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앞단에서 보시게 되면 뭐 TCC 스틸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도 사실 관련돼서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은 개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각 개별 기업의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추가로 굳이 뭐 한 종목까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휴맥스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개별적인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TCC 스틸 어제 방송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하게 드리긴 했는데 테슬라 관련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듯이 개별적인 종목들 모멘텀에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또 보톡스 분쟁과 관련한 이야기 오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승자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주가는 대웅 측이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보타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기간을 또 21개월로 단축을 시키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종목들 흐름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금일 톡신 쪽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사실 톡신 관련돼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아실 거는 같은데 일단 관련된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ITC 관련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그 2차 전지 쪽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러한 쪽에서 계속 연기가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도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시장의 컨센은 어느 정도 좀 있었는데 일단은 결론이 좀 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한 7월 달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7월 달에는 한 2년 정도 10년 정도 나보타를 이제 미국 시장에 팔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었는데 이번에 최종 판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시간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균주와 제조 공정에 대한 도용 혐의는 확정을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한 것이 즉 균주를 도용한 것이 영업 기밀은 아니라는 또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해석하기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이제 팩트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어떤 판단들을 이제 향후에 내려갈지가 업계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그 분쟁의 당사자들만 놓고 본다면 메디톡스는 이 건 말고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사실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아직도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싸다라는 모멘 그 부분 말고는 아직까지는 큰 매력이 좀 없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정반대 개념인데 일단 어찌 됐든 1차 판결 때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왔고요. 심지어는 항소를 여기서도 또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어 시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는 이번에 마련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대웅제약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차보다는 나은 결과가 대웅제약 측에 발표가 됐습니다. 다시 이번에도 항소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 혹시 가져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분쟁 관련한 이슈와 관련해서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이 분쟁 이슈 어떤 측면으로 확인을 앞으로 더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요 분쟁 이슈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저는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분쟁이 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업계 내에서는 다소간의 피로감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둔화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비단 지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이 톡신이란 사업 자체가 그 OPM,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 제품만 놓고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검증 과정들이 좀 이제 부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이즈는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인제 톡신 내에 있는 종목들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되는 모습들이 추후에 좀 장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말씀해 주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린 대로 재평가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우려했던 예상치보다는 나은 결과를 좀 받아든 거기 때문에 결국은 패소를 했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원래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나은 결과다 보니 조금 주가 측면에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 톡신 문제 때문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치료제라든지, 물론 이제 최근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떤 재평가를 받는 계기가 좀 되고도 했었는데 기타 이제 다른 사업부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너무 많이 펌핑이 된 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다소간에 눌리는 과정들을 지켜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톡신 관련한 노이즈도 있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호이스타전과 관련해서 임상 2, 3상 승인 소식도 나오면서 또 주가 상승 탄력도 일부 좀 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한 기대감 일단은 너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치료제부터 백신 관련한 소식들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반응하는 종목들은 일단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된 모습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코로나19 관련돼서 그 백신과 치료제 쪽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백신은 지금까지도 이제 해외 업체들의 백신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 왔단 말이에요. 즉 약간 테마주 성격의 움직임들이 백신 쪽에서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과 녹십자 그룹으로 나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이제 또 상승이 됐고, 그리고 후발주자격으로 종근당 그룹이라든지 내지는 뭐 대웅제약 그룹, 거기에 더해서 또 한 차례 또 얘기가 나왔던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도 좀 한 차례 이슈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국내 자체적으로 더 강점이 있는 치료제 쪽에 대한 모멘텀은 향후에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 치료제라는 게 결국은 그 복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또 나뉠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사실은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나 먼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제 뒤따라 나오더라도 좀 개발이 늦어지더라도 이 복용 방법을 편리하게 개선을 했을 때 그리고 효과를 조금 더 증진했을 때는 사실은 또 그것만의 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한번 향후에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셀트리온 그룹과 녹십자 그룹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쪽에 대한 관심들도 가져볼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녹십자 그룹주 외에도 치료제 관련해서 다른 모멘텀 있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장 종목픽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사실은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IT가 압도적으로 강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IT를 얘기를 원래 하려고 좀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장이 좀 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일 꼭 오르고 있는 종목보다는 좀 눌려주고 있는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해봤고요. 노터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앞서 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돼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론적으로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그 각 제약사들, 각 바이오 업체들이 그 신약 코로나 치료제 내지는 백신을 만들기 위한 그런 R&D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R&D를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 내에서 가장 앞단에 있는 게 이제 비임상 CRO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노터스라는 기업은 이 비임상 CRO를 대행해주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호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한 올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임상 CRO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사 중에 이제 경쟁 업체가 뭐 바이오톡스텍이나 캐몬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약간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상승폭이 좀 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련돼서 MS 1위 기업은 노터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2위 기업, 3위 기업인 톡스텍과 캐몬의 주가가 훨씬 위에 있는 좀 특이한 현상이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밸류 측면에서는 노터스가 현저하게 좀 싸다라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좀 무던하게 묻어 가신다면 충분한 수익률을 향후에 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판단하에 지금 시점에 노터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장 종목픽으로는 비임상 CRO 대형 업체인 노터스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3,0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목표가 부분에서는 주가면은 어떻게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노터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 사실은 좀 거래량이 없이 지리한 하락을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인 것 같아요. 12월 8일 날 대량 거래를 발생을 하면서 지금 6월 중순부터 이어지고 있던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좀 안착하려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높이 살 수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 33,000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6월 중순경에 이제 고점부터 이제 한 4달, 5달 동안 하락 추세를 형성했던 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목표가는 한 33,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뭐 지금 가격이 25,000원대 뭐 이 정도의 위치를 해 있으니까 한 23,000원대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좀 무난한 손절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이렇게 이 가격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터스 6월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 주가 3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